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김경유 회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대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난날 가슴 저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종북 주사파 정권은 그대로 더 기승을 부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혁명국가로 이끌어 가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정권이 살아남느냐, 자유우파 민주 세력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가장 앞장선 그 세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인 조중동마저도 그러한 세력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우리 자유우파가 아닌 정말 가짜 보수 우파들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여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제 뒤에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는 정말 훌륭한 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 얘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입법 독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입법 독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가장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어제 박병석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개헌을 다시 암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입법 의정원 개원식에 참석해서 그는 개헌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수단이다, 이런 참 망언을 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정말 참담한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가보를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이 정말 보배를 여기고 정말 우리 보편적인 법치주의의 가장 보배로 얘기할 그 헌법인데, 벌써 이 헌법 개정은 2018년부터 그 개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으로 가는 그런 교도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좌절됐었죠. 그것뿐입니까? 몇 년 후에 2019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일당 탄핵 62적에 우동을 깨진 김무성 일당은 또다시 국민바람 헌법 개헌을 갖다가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것이 박병석이 주장하는 그런 헌법 개정, 또 그러한 그 앞으로의 그런 음모가 계속 나타나도 보고, 헌법 개정에 이어서 입법 독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지만 지난 4월 3일 문재인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 민중항쟁 사건에 그 매지 닿는 사실은 제주 4.3 폭동에 우리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폭력 행위라 해가지고 폭력을 사과하는 일까지 벌였는가 하여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문재인이 고려 연방제 법원과는 그한 주민자치법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법이 있는데 여기에 법원과는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 연방제라 그러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부 헌법에는 다름없는데 이러한 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는 5호 작성법 같은 그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그러한 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총회한 몇 가지 사망 끄집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독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의 그러한 폭정, 악정을 우리가 정말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내겠다. 이러한 취지로 제 말씀을 간단히 마치면서 다음 연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문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 방역의 허구성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10명이 넘냐 안 넘냐 숫자 세아리고 앉았습니다.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거? 문재인의 대국민 기만적인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건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할 때 바로 여기 광화문에서 박영선이 수백 명 바글바글 할 때는 코로나가 선거 유세 집회는 구별합니까? 선거 유세 집회 때는 허경영이도 몇백 명, 박영선이도 몇백 명 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의 모임은 10명 이상 안 된다고 또 이 짓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1년째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겹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오늘 토요일날 이마트 가보세요. 직원하고 손님하고 1000명, 2000명 바글거려요. 전철을 탔는데 앞뒤로 눌려가지고 압사당할 뻔했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10명 이상 안 된다. 이게 무슨 과학이고 무슨 의학입니까? 이런 국민 기만적인 인권 유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많이 헤쳐먹었다 아닙니까? 문재인은 많이 묻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 지금도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면 선거 유세는 몇백 명씩 왜 해요? 거기에 기사 받아 적는 기자들 봤습니까? 박영선 밑에 바글바글하게 앉아가지고 밀고 땡기고 덮치고 해가지고 기사 타이핑 치고 있어요. 국민들을 속여도 유분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말이 많답니다. 하는 건데 김태리가 선거 유세작 말은 왜 없고 7명 했는데 전철 말은 왜 없고 관공서 말은 왜 없습니까? 왜 이게 국민들 사상에 따라서 좌경된 사상에 따라서 이런 짓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정치 방역, 이념에 따른 방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걸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발이라는 말 못 쓰게 하신 거 아시죠? 이 전 세계의 코로나는 우한 코로나였어요. 원래 중국 코로나인데 중국발이나 우한발이라고 사용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성한다고 이 코로나가 언제부턴가 코로나19로 이름을 바꾸면서 출처도 모르게 바꾸면서 지금 현재 급기어가 우한발 코로나, 중국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잡으려고 툭 하면은 교회발이다, 8.15 집회발이다, 이딴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제가 연설을 마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일단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혹시나 집회나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는 거 뒤집어 쓸까봐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이 정치 방역의 편향성, 유물론 사상에 기인한 이 김정은, 김일성 같은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만 말하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방역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방역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네, 위험하지 않네 하는 말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해요. 전철부터 10%만 태워요. 코로나가 위험한데 전철 타는 시민들 다 죽어도 됩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면은 그 선거 유세할 때 10명 이하만 해요. 왜 코로나를 가지고 공정하게 안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화점, 이마트, 대형 거기에 모이면 위험하면 동네 슈퍼 이용하게 하세요. 백화점은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문 닫으세요. 코로나가 위험하다면서요. 백화점은 중요해서 문 닫는 게 말이 안 되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정치 집회의 자유는 1년 이상 쳐닫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국민의 정치 집회의 자유를 미얀마처럼, 중국처럼, 평양처럼 이렇게 쳐닫을 것입니까?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은요, 마스크 쓰고 확진자 만났는 경우에는 검사도 안 하고 접촉자로 분류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확진자가 있어도 마스크 쓰신 분들은 접촉자도 아니고 전파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10명 이상 못합니까? 왜 10명 이상 예배를 못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정은경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 국민 속이고 거짓말 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만 지켜보고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 방역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우리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형평성을 상실한, 의학적인 원칙을 상실한 정치 편향적인 이 방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언하지 않으면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한 달 지나면 기대를 접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자,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지치면 안 됩니다. 좌파들보다 찔겨야 돼요. 좌파들보다 독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인권 유린하고 국민을 기본권을 말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들이 다 감옥에 갔듯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욱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대야 구국동지연합회 강분열 회장께서 소위 인권 변호사로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의 민낯을 비롯해서 문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실상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 국동재장 강근열입니다. 아니 안 하던 짓이네. 이번 선거 직후에 지금 뭐 라면을 한번 끓여서 민주당이 아니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뭐 하는 모두 짓이냐고 내가 그래 참패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그것은 당이 선거를 내가 이끌었기 어디서 일을 때문에 하냐고 내가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고 남자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 자꾸 이렇게 너무나 자꾸 문제가 당연한 되니까 일일 것입니다. 남자들 그걸 알아서 자꾸 아니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남자분들은 청와대입니다. 여기 와서 어디 가서 사 먹니? 여러분 이번 선거에 뭐 왜 국민들이 아이고 그렇게 화를 진짜 냈습니까? 차 그거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까지 문재인 못해준다고. 4년 동안에 국민을 괴롭히고 괴롭혔던 폭정과 합정 그 압정에 화가 나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뭐 민주당 했겠다가 뭐 지도부가 했어? 사퇴할 때 청와대에서 한두 명, 두세 사람쯤은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특별히 핵심은 문재인입니다. 상황이 어떻는데? 문재인이가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사정없이 무너뜨렸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 서울 부산에서 우리는 대승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선거의 참패의 그 책임을 지고 문재인이가 물러나든지 국민 앞에 나서서 확실하게 섰고 대조하면서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겨우 대변인만을 시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가 선거 결과를 보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 무엇인가 정책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 상식적인 정부라면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늘 북한만을 바라보는 북한바라기 정권이요, 종북 주사파 정권이요, 그 신념과 이념과 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2월 4일 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가감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왜 화가 났습니까? 2사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LH 투기 사건이 내가 발생하고 지금 이거 녹화해 주는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이 시행하기도 전에 유튜브가 뭐 잘 안 법과 돼가지고 다르게 꼼수를 이거 좀 서서 녹화해가 전세를 하는 데가 올린 안 되는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번에 그들이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낮은 예서로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했으니 이것이 선거 결과를 겸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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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93%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수도 서울시민의 93%가 서울시 의원을 뽑아서 서울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은 그들이 그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의 시정에 발목을 잡겠다는 말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면 오세훈을 식물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3%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3년 전에 여러분을 뽑아서 보낸 서울 시민 25개국 전역에서 서울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전승, 압승, 완승으로 서울시장을 만들어 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420개의 전 서울시내 동 가운데서 무려 98.6%가 되는 420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완승, 압승, 전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이 된 오세훈 씨를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식물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뽑아준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승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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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얘한테 와가지고 세 번째로 아까 5명이 해촌에 가서 밥 먹고 왔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서울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그리고 당신을 앞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펼치지 못했던 서울 시민을 향한 멋진 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요청합니다. 첫째, 박원순 10년의 잘못된 모든 서울시정의 정책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과감하게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90지나서 또한 행진하고 왔어. 잘못된 코로나 정치 방향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서 서울 시민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내가 보통 방송의 사회자 김어준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26개 김찬대라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후보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나하고 사진 국민의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서울시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김찬대 우리는 그 아니고 약속이 멋들어지게 동기라고 그래. 근데 대법원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연결해 절대로 달라고 자기가 통하지 마시고 정책 때문에 시각회각 싸우는 소리도 서울시청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잘냈네 잘. 안철수 회장과 함께 사이좋게 됐다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일찍 우리 전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 있구나.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우리 서울 사람이 시민들과 상당히 착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시장이 되어줄 그날 것을 내가 좋아하는 강력하게 맞춰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요청합니다. 빼가를 가지고 마지막 아유, 네 번째로 잘 국민의 쳤지. 심당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선거는 근데 국민의 힘이 좋아서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뽑힌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잘 잘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선거였고 국민의힘은 단지 그 반사 이익만을 얻은 것에 불과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여러분이 잘나서 하니까 좋아서. 국민의힘이 잘나서 선거에 이긴 것이 아니라 어려워 보통 뭐 두세 시간. 반사 이익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양아치 씨가 더욱 댁대로 국민들 앞에 바싹 쌤이냐. 엎드려서 겉은 이런데 겸손하고 마음이 여려. 겸손하고 또 그동안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열이. 그리고 중요한 것 그치, 하나를 열리더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이 나이 절대로 먹으면 통하지 어린애가 되고 않는 선거였습니다. 외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뭐 20조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도 먹혀들지를 않았습니다. 터지지. 경찰, 친한 친구도 군인, 지금 정리할 판인데 조사에게 정리해. 4.7 보선 직전에 대화의 상여금을 사유가 미리 지급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이가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 위로금을 주겠다 한 약속 그것도 역시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0조 원 이상 되는 그렇게 만나는 거 부산 옆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전혀 먹혀들지 내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난 지금 이제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국민이 아닙니다. 달콤한 약속 때문에 이 대화 코가 자체가 내가 움직이는 저 국민도 언론에 질 수가 아닙니다. 없어. 우리 국민은 그거 이제 갖다가 이 무너져가는 이런 소리 대한민국을 듣는다고. 바로잡기 위해 자존심을 세우고 정신을 차려 누가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히 하는 이게 저뭐 어디 아주 일정이 어디서 똑똑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충성! 국민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므로 안녕하세요. 이제 국민의 힘은 예, 어떠한 포퓰리즘 다 버리고 어떤 정책이 실제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이고도 실용적인 국민을 살리는 정책 개발에 집중해서 다가오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정치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강력하게 노인인데 축복한다. 축복한다. 바빠서 일하는데 감사합니다. 뭐한테 바쁘잖아. 계속해서 정교모 공동대표이신 이성진 부산대 교수께서 4.7 선거 앞등이 주는 90분이 누가 와서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왔잖아요. 그래서 장관에서 이 기자회견을 보고 계실 자유파 애국 시민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4.7 보궐선거의 말씀은 나한테 화풀이야. 어둠이 밝음을 거짓이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한국 역사와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천 일대에서 우리는 이름 있는 결코 양봉사건 될 거예요. 소문 날 정치 거예요. 방역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불법적인 금권 선거의 요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값이 한 2,000평 되는데 오늘은 잘 되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홍천 군이 대한민국이라는 잘 되면 국호를 그 산까지 제정한 날입니다. 그걸 저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바로 1919년 4월 10일에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한국인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정부 군 같은 데서 지원을 해요. 군주제가 아닌 옛날 민주공화국, 재래식을 활성화해야 돼. 국민의 힘이 그래서 나도 그저 모든 테러 권력이 가서 아주 유명한 친구 있어. 그 친구가 국민 그 양봉을 투표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결정된다는 것을 진짜 꿀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명백하게 네. 결정한 것입니다. 필리핀하고 저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그런데 석화를 따는데 민주당 정권은 그 출범 후부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를 헌법에서 내려고 하는 핵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또 그냥 못 먹고 못 저니까 우리는 결코 이들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역사적인 이러한 핵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은 우리는 진짜 맥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장 왔다 갔다 하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결코 무슨 홍콩 싱가포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덕목이 거기도 바로 애국심입니다. 치켜민 정책은 저 치켜민 정책적인 판단은 쪽에다가 비서진과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은 너 어제 또 그렇게 많이 결코 먹었다며? 빌릴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애국심은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런데 그리고 또 존경하는 뭐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에게서 우리가 애국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한 후 몇 년 동안 특히 영국 쪽에 단 한 번도 회사 사무실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세션 취입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로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옆에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외국을 순방하는 어떤 순간에도 태극기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요새 입학한 사진사회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끄럽다면 당장 그 진짜 자리에서 이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탄사는 우리 총무 여전히 이 살림을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단체가 문재인은 몇 년 뒤 저 사람들의 상해 임시정부 개인들 집에는 뭐 안 그렇습니까? 출입 큰 소리 맞췄지 뭐 기념 배지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이저 단체들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은 모조리 감춰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터무니없는 약속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주 든든한 여기 저 애국심이 없는 대통령, 사람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 막 인사 아예 서해상에서 그 친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여기 누구야?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기름에 불 펴지는 이런 참혹한 사건을 겪었는데 왼쪽에 이러한 김명희가 끔찍적인 사건을
받고도 태연하게 힘쓰는 일이 없네.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편전 드릴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야, 이제 그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자의 공 대한민국의 국민을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남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거 알아서 골라서 가라 천당이고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생긴 거 봐요. 눈에 안대를 가리고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사지로 몰아놓는 이 정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나는 그래서 사우디 국민의 생명을 없이 여기는 대통령, 한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컴플렉스인데 거기가 저 나는 비올 때 장하시는 건데 문재인은 장하시네. 형아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빨리 없고 수영하고 지금 우리는 큰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 가지 여자 남자 빨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재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런 정신을 해야 돼. 코로나19라고 그런 정신을 해야 돼. 강제하는 무한 패배다. 그 우한 주변이 정치방역의 하수인 정은경 요즘은 저 2019년 7월 17일 왜 중요하냐면 양정철이 중국에 가서 강요하고 협약을 맺고 돌아온 지 바로 직후입니다. 정은경은 2019년 7월 17일에 베이징에 가서 이거 힘 중국의 진짜 방역 그거는 몇 년을 담당자하고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상황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뿌린 수급이 받아도 우한 폐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번에는 중국의 문재인 새끼 저 검역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서울에 와서 정은경과 또다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를 지금 차단해야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면요 우리 고모님 말씀이 2020년 나 생각이 1월 6일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뭐 오션이 됐다고 이거는 시작도 아니야. 오빠는요 오빠는요 건강한 오빠가 돼야 정말로 예외적으로 사파들한테도 전혀 모범이 되고 없었던 모든 국민들이 의사 정말 출신의 느끼는 거 이진석을 느끼는데 어디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국정상황실장으로 그 되지도 임명했습니다. 못한 있잖아 가짜 뉴스 그냥 돈 나가는 이것이 이런 데 무엇을 빠져가지고 사람 그것도 이성을 잃고 헤매면 2020년 1월 23일 저이 새끼 누구야? 문종원이?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브에 50개가 중국인 있는데요. 입국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47개는 돈벌이야. 이 글은 폭발적인 그래 반응을 사이다 일으켜서 바람먹고 7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 뭐 참여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꼴 그런데 난 이 그러니까 청원이 거기에 올라온 우리 바로 당일 2020년 1월 23일 그렇죠 사람들이 외면하게 대통령 만드는 건데 문재인은 정기재 그걸 새끼 모르고 나 요즘에 무엇을 그 말했어? 나간 분 있잖아요 그 저기 중국이 세계 전대 전략을 맞아요. 1대 야, 1루에 그 사람 적극 요즘에 할 것을 저기 TV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나오는데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중국과 우리가 협력할 그런 것을 왜 내쫓느냐 네, 아, 일반 사람들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보 핵심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까 핵심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한번 이 훌륭한 회장- 사람 회장께서 그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얼마만큼 사람도 우리 큰 자산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무한 그래서 박연학 병력이 교수 잘못되고 내가 있는지를 응원하다가 얼마나 분명히 똥 지적하고 있습니다. 묻고 썼는지 말도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면서 강남역에? 한석도 비지 않은 비행기를 그래서 타고 왔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좀 같이 있어가지고 심하게는 못 쫓아내고 박연학 교수는 김포공항에서 여기 오는 동안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문제가 다른 넘어왔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도대체 어디에서 코로나는 어떻게 된 근데 것이 우리 여기 있는 핵심 멤버가 그런 데서는 그래서 전염이 되지 그래서 않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우리 여기 임원발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너는 그 생각을 잘못된 그 친구가 또 이념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일하기 조금 저기 아까 아니야. 그래서 이 앞에서 폐악질하던 일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시는데 문재인은 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바로 직전 그래서 내가 알지.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로 있을 때에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읽어야 할 서적으로서 남을 내 뜻은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리영희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면은 7천만 명의 학살자를 만든 순리적으로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극찬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패대기 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잔혹한 독재자들을 극찬한 자가 그게 바로 나와야 리영희입니다. 민주주의. 리영희는 제일 문제가 뭐라고 있는 얘기했느냐? 좌파들의 내가 특징입니다. 길러낸 잘못을 인정하지 20년, 않고 30년 동안 길러낸 우리 제자와 인간과 후배들이 인간에서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2007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트럼프 때문에 그 난리 쳤으면 공식적으로 우리끼리 속에서 평창올림픽 지나쳤다. 당시에 잘못 알았다. 문재인 입에서 그거 나온 웃으면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자라는 그 자가 면회가 아까 20년을 그래도 내가 죽으라 하고 여기서 그 자가 때마다 지키는 건데 리영희를 가리켜서 안 지켜주면은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추미애와 그래서 요즘에 내가 박범계가 웬만하면 길을 말을 낼 수밖에 들어가면서 없어. 한명수 그렇게 안 하면은 뇌물 사건을 그렇게 뒤집으려고 합니다. 한명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의 남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선봉은 한명숙의 남편 박도수는 한백교회를 운영했습니다. 한백교회에서는 아직도 트럼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많아요. 주의도 없습니다. 이미 아직도 우리 안 그걸 것을 내고 그는 난 다른 사람들한테 해놓고 막시스트 저 신학자라고 아이 얘기를 내가 전쟁 합니다. 나라에 갇혔는데 이런 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나가지고 뭘 좌파 하나 끝장을 이번에 봐야지 사관학교라고 아니면은 하시는 성공에 대해 이렇게 대학 나타나. 교수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에서 그 종교인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욕심을 빨리 이거 이런 자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아 진짜 문대기들 완전 문대기 유영희를 정치적 우리 세 스스로 사람 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나라의 얼빠진 지식인들이 여기는 과연 주 멤버가 여자들 다 경상도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래 시끄러. 이명 바이러스의 임지연이 뭐 한국의 절 여기 그리고 개인 지식 멤버가 다 경상도 교육을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우리는 이제 우리 총장님도 다 그러니까 시끄러. 전환의 이영규가 자, 말하는 네, 전환이 경상남도도 아니고 경상북도야. 좌파로부터 자유 우파로의 전환을 옥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정의요, 사회 정의, 진실, 진주를 가봐야 그리고 역사, 자유 민주주의 이름으로 저기 있는 저 문재인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말대로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통영인데 제가 젊었을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이제 우리 모임을 해요. 여자들 모임. 대다수의 국민이 이제 깡에도 갖고 오지 말라.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이번의 4.7 보선으로 말도 말아가지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아침에 내가 문재인의 퇴진과 왜요? 그랬더니 처벌을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 요구한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요즘은 진짜 내가 우리 셀프가 대세입니다. 자기 신랑을 주유소에 가서도 아니 셀프, 우리 왜 이제 동수들이거든 다. 가게 가서도 사촌들 막 이래. 셀프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문재인은 제가 셀프 하야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처벌도 셀프라세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능멸한 문재인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셀프 처벌하기 바랍니다. 이상하더라는 거야 옆방이 이제 이상하더라고.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한 봤더니 사회 정의로 보니까 눈이 그리고 진실을 옆방하고 이름으로 하나 트면 큰 방이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작은 방이야 이제. 문재인은 즉각 그런데 이게 그 퇴진하라! 사이에 뭐 구멍이 있어갖고 퇴진하라! 한참 신나게 퇴진하라! 남녀가